이번 사연은 친정엄마 식당에서 멸시받으며 일하다 쫓겨난 남편의 수모를 엄마에게 되갚아주고 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세상 어디든 돈이 곧 힘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듭니다. 친정에서 오빠와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분의 글을 읽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봐요. 친정은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착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했던 것들을 잊어버렸나 봐요. 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할 때 제가 전부 커트해버렸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독하다고 했을 때 제가 나한테 못되게 군 거 가지고 이러는 거 같냐? 내 남편한테 그랬던 건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남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단순한 놈. 남편과 저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시댁은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경기도 끝자락에 시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도전을 하다가 형편이 좀 어려워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면 시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형편이었어요. 친정은 시댁보다는 형편이 좀 나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식당을 하는데 자리가 잡힌 식당을 인수해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진행하는 중에 엄마는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걸 힘들어하면 엄마 가게에 와서 일 배우며 같이 일하다가 독립하라고요. 장사가 잘 되니 분점을 하나 더 낼 생각도 있다고 했죠. 남편은 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곧바로 임신을 했어요. 임신 10주가 좀 넘었을 때 남편은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누명을 벗었고 누명을 씌웠던 직장 상사는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사장님은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엄마가 저희를 자꾸 설득해서 남편은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남동생도 엄마 가게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직원 2명이 늘게 된 것이었죠. 안 그래도 눈치만 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리하려 했던 직원 둘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정리하고 남편과 남동생이 엄마 식당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최저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어요. 엄마 말로는 일을 배워서 분점을 내면 거기 매니저를 시켜줄 것이라고 했고 저희는 그 말만 믿고 있었죠. 가게를 인수받고 처음부터 그때까지 엄마는 카운터에 있거나 많이 바쁠 때 홀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가게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 둘이 엄마와 싸우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는 주방 일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성격이 좀 날카로워요. 날카롭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성격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엄마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동생과 차별도 많이 받고 자랐죠. 커서 보니 엄마가 그리 잘난 사람도 아닌데 엄마는 본인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엄마는 사위를 보조로 쓰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많았나 봐요. 보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지만 안 시켜도 될 일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남편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나름 완벽주의자인 엄마가 보기에 사위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엄마는 언젠가부터 남편에게 소리까지 지르며 다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남편 하는 말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처남은 앉아서 쉬고 있어도 일을 꼭 자기에게만 시켰던 거였대요. 그렇다고 장모님에게 처남 놀고 있잖아요. 처남 시키세요. 이 말을 할 수는 없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였나 봐요. 엄마가 보기엔 차별하던 딸의 남편인 사위도 우습게 보였던 거. 남편이 그런 상황이니 저는 유산기가 있었지만 막달까지 회사를 다녔고 5개월 육아휴직하고 복직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이라서 신경 쓸까봐 남편은 참고 참다가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엄마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엄마는 저희 남편이 답답해서 함께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상황에 상관없이 생각나는 대로 일을 시키는 장모님이 힘들다. 게다가 처남은 앉아서 놀고 있어도 나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엄마는 경력도 제대로 없는 사람 데려다 일 시켜주는데 무슨 놈의 불만이 있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경력이 없더라도 최저는 줘야 할 것 아니냐. 최저도 못 받고 일을 하는데 대접도 최저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만 내세우고 그 자리는 끝이 났어요. 며칠 후에 사건이 터지고 남편은 엄마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면서 엄마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켰는데 그때 동생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었대요. 원래 출근 시간에서 2시간이나 지난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동생이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었긴 했지만 남편 혼자 2명이 할 일을 하니 힘들었겠죠. 남편은 엄마에게 보채지 마시고 차분하게 할 일을 설명해달라 했는데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어딜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며 엄마는 소리소리 지르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대요. 그날 엄마는 용역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러 일을 했습니다. 동네 형아한테 맞고 울면서 들어오는 아이처럼 남편은 그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동생과 나를 차별한 것도 모자라 내 남편까지 무시하는 엄마에게 감정이 안 좋아졌죠. 일단 남편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이니 남편과 함께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좀 너무했다 하니 엄마는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며 너도 그렇고 네 남편도 나이값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다. 너네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엄마로부터 톡이 왔다고 보여주는데 장문의 톡이더라고요. 사과하는 톡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보챈다는 표현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를 했는데 엄마는 너네 알아서 살아라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비슷한 시기에 시아버지는 하시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원래 인정받는 엔지니어였는데 다른 도전을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아버님 혼자 일본에 가셔서 급여를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아버님과 같은 기술을 배우라고 했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격증도 여러 개를 따며 2년이 지나고 남편은 아버님 아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연봉이 크지는 않았지만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는 좀 더 받기는 했어요. 남편 말로는 기술직이라 철밥통이고 경력이 늘면 연봉은 더 빨리 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안심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육아는 핑계였고 사실 회사 다니기 싫었거든요. 저희 엄마 가게는 2년 뒤에 접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분점을 생각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장사가 잘 안 되었다고 해요. 제 생각으론 엄마의 예민한 성격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점차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다 날려먹은 것은 아니지만 꽤나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식당에 일을 나가다 말다 하면서 살고 계세요. 동생은 독립해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요. 엄마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나이가 있는데 그 뻔한 걸 왜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는 일본에서 몇 년간 일을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연봉 꽤 많이 받으며 회사 다니고 계십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시댁에 가면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가끔은 괜히 저한테 꽤 큰 액수의 용돈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언젠가부터 친정에 가면 엄마에게 보채지 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보채는 게 아닌 경우에도 보채지 말라고 했죠. 엄마가 처음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이었는데 말끝마다 계속 보채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하는 말이 남동생이 혼자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매달 엄마에게 1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고 하더군요. 너희는? 은근히 이런 뜻을 비추는 거죠.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면서 점점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저희도 많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올해 초 연봉 협상에서 남편의 연봉이 꽤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생각 중이에요. 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릴지 말지. 근데 남편은 자기가 당했던 건 잊은 지 오래됐나 봐요. 장모님 어려우실 텐데 우리가 큰 돈은 못 드려도 소소하게라도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일단 들었죠. 저는 엄마에게 용돈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들 때 엄마가 했던 게 한이 맺힌다고요. 남편은 뭐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하는데 제가 그랬죠. 나 어렸을 때 차별받고 자란 게 서운해서 이러는 것 같냐. 내 남편을 무시한 것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을 했을 때 남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이 되겠지만 엄마에게 언젠가부터 용돈을 드리기는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엄마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완전 없어졌다는 확신이 들면 말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감정 상태 하나하나 살피시는 걸 보니 남편을 존중하는 분인 것 같네요. 이런 아내가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예쁠까요? 서로 존중하는 부부 사이이니 평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